동사 12번째 시간, 오늘은 조동사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나머지 남아있는 조동사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조동사 will인데요. will은 보통은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예문을 통해서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 will be 20 tomorrow. 그는 내일이면 20살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되는 것을 우리는 단순 미래라고 한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뭐뭐일 것이다. 단순 미래. 그 다음 I will not speak to him. 나는 그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주어 I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나는 안 그럴 거야. 똑같이 해석은 뭐뭐 할 것이다지만 위의 문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밑에 I will not speak에서는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런 경우를 고집의 will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will you do me a favor? 그러면 상대방에게 부탁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이때 will의 의미는 청자의 의지, 즉 상대방의 의지를 확인할 때 묻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냥 will you나 우주로 묻게 되면 상대방에게 의지를 묻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Would you mind waiting for me? 나를 위해서 좀 기다려 주겠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서 will을 쓰지 않고 would를 쓰게 되면 더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에는 공손한 표현인 경우와 시제 일치를 맞추는 경우, 그리고 관용적으로 가정법과 같이 관용적으로 과거형을 쓰는 경우가 있더라 정도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문에서는 조동사랑은 상관이 없지만 친구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동사 mind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 ing가 와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mind의 뜻은 원래 뭐뭐 하기를 꺼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을 직역을 하게 되면 당신은 나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꺼리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가 되려면 대답엔 반드시 부정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Would you mind waiting for me? 이렇게 물었을 때 Of course not. 물론 아니지가 되어야 기다려주겠다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가 되니까 꼭 정리를 한번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the door will not open인데요. 자,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습성의 will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돼. 이게 좀 그래. door, 문이 의지를 갖진 않죠. 문이 지가 스스로 열고 닫고가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 문이 현재 좀 이런 상태야. 습성의 will이라고 보통 표현이 되고 그냥 해석은 문이 잘 안 열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She is going to graduate from college next year. 이것도 단순 미래죠. 왜냐면 내년에 그녀는 대학을 졸업할 예정이다니까, 그죠?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라고 할 때 will을 세 단어로 바꾸면 be going to로 바꾼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문을 냈는데요. 그런데 will과는 조금 be going to는 다른 개념이 뭐가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계획된 예정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보통 be going to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단순 미래, 시간이 흘러가면 나타날 거지만 계획되어지지 않은 것은 will을 쓰는 게 맞고요. 계획된 일은 be going to를 사용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ust와 should인데요. 예문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must be back by 10. 너는 10시까지 돌아와야만 한다. 그래서 보통은 필요의 의무라고 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처벌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 필요의 의무입니다. 돌아와야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가 될 때는 must를 have to 두 단어로 바꾸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조동사 must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는 그래야만 했었어 라는 표현을 쓰고 싶으시면 must를 have to로 바꾸신 다음에 have의 과거형인 had를 써서 had to 뭐뭐라고 하시면 과거에 뭐뭐 했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의미를 표현할 때도 will, must를 쓸 수가 없죠. 조동사는 두 개를 나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will have to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한다의 부정이 될 때는 바로 밑에 예문에 나와 있듯이 have to로 바꾼 다음에 부정형, 즉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 형태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게 되면 You don't have to be back by 10. 너는 10시까지 돌아올 필요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해야만 한다의 부정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 You must not be back by 10. 너는 10시까지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강조를 하냐면 지난 시간에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must not이 되게 되면 뭐뭐 해서는 안 된다의 강한 금지를 나타내고요. 좀 전에 위에서 봤던 해야만 한다의 의무의 부정형은 해야만 한다의 부정이 할 필요가 없다기 때문에 don't have to나 doesn't have to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중학교 내신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it must be true인데요. 그것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 강한 추측을 나타내죠. 지난 시간 can에서 설명했듯이 뭐뭐 일리가 없다의 반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뭐뭐임에 틀림이 없어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 할 때 강한 추측은 must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 should인데요. 사실은 should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독해를 보게 되면 특히 수능에 보게 되면 should는 해야만 한다의 당연에 보통 should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should가 보통 들어가 있는 문장은 주어의 어떤 생각이 강조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주제문에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I should go to Seoul tomorrow but I'm not going to. 나는 내일 서울을 가야만 하지만 안 갈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should는 해야만 한다라는 도덕 또는 당연의 의무를 나타내지만 강제성은 띠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라는 그냥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문장을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It's strange that he should do such a thing. 그가 그러한 것을 하다니 이상해.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it은 가주어고 사실은 데이디아가 진주어의 형태를 띠는데요. 앞에 strange라는 형용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이성적이거나 또는 감성적으로 판단하는 형용사, 예를 들어서 중요하다, 필요하다, 본질적이야, 옳아, 틀려 이런 어떤 형용사들이 오게 되면 대절에는 조동사 should를 쓰게 돼 있고 해석은 뭐뭐 하다인데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바로 주제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예문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해석을 한 다음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 비슷한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답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 should는 당연의 의무를 나타내기 때문에 독해에 등장하게 되면 주제문과 가깝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타 조동사들인데요. used to가 나오고 need가 있고 there가 있습니다. 하나씩 같이 보겠습니다. I used to get up. used to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곤 했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요. 과거의 습관적인 동작이나 과거에 지속되어진 상태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5시에 일어나곤 했었어. 그런데 기억을 하실 건 현재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used to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곤 했었다. 그 밑에 would가 나와 있는데요. 좀 비슷한 표현이죠. He would often take a walk in the afternoon. 그는 오후에 산책을 하곤 했었어. 그런데 이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would는 과거의 습관적 동작만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would 뒤에는 상태 동사가 오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보통은 would보다는 used가 좀 더 규칙성을 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CF 창고가 나오는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used to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고 냈었던데 be used to ing, be used to 명사가 오게 되면 ing 하는데 익숙해지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I'm used to getting up early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익숙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현재 익숙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be used to 동사 원형입니다. be used to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this book is used to help students. 이 책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용된다.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반드시 사물이 와야 됩니다. 사람이 올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게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입니까? ing입니까로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가 나왔는데 주어가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ing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사용될 수가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You need not go. 너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어. 자, 여러분들이 need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도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일반 동사로 보통 공부를 하셨죠. 맞습니다. need는 뒤에 to 부정사가 오게 되면 일반 동사로 사용되는데 보통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형태가 다르겠죠. need가 조동사로 사용될 때는 조동사이므로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go가 원형으로 왔고 만약 이것이 to go로 오게 되면 틀리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I daren't ask her about that. dare라는 동사인데요. 이 dare라는 동사도 일반 동사로 사용되는데요. 뜻은 감히 뭐뭐 하다. 그래서 dare라는 동사가 일반 동사로 사용될 때도 need와 마찬가지로 dare 뒤에는 반드시 to 부정사가 와야 합니다. 그러나 need와 마찬가지로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로도 사용하는데요.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그래서 daren't ask가 원형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히 그녀에게 묻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많이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요. used to 동사 원형, be used to ing, be used to 부정사 이 세 가지 형태는 꼭 같이 정리하셔서 익혀두셔야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동사 플러스 have pp인데요. 지난 시간 조동사를 공부하실 때 반드시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냐 조동사 뒤에 have pp냐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빨리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동작에 대한 현재적 판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They may have missed the last train. 그들이 마지막 기차를 놓쳤을지도 모른다 라고 판단은 지금 하지만 그들이 기차를 놓쳤던 사실은 과거일 거란 이야기죠. 그 다음 He could have solved the problem.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그 다음 She will have heard. She would have heard the news.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은 지금 하는 거지만 그녀가 그 사실을 들었던 것은 과거란 이야기죠. 그 다음 I should have taken your advice. 내가 너의 충고를 들었어야만 했는데 라고 지금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은 과거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괄호 안에 보면 oughto가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should를 두 단어로 바꾸게 되면 oughto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표기해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You must have forgotten to do it. 네가 그것을 해야 할 것을 잊어버렸음에 틀림이 없어 라고 지금 판단하지만 잃어버렸던 사실은 동작을 할 것을 잊어버렸던 건 과거란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should have pp와 must have pp를 구별하는 문제가 실제 수능에도 출제가 되었고 지금도 모의고사에 정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I did not have bought that book. 내가 그 책을 살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를 아쉬워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그 책은 과거에 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는 반드시 조동사에 따르는 의미를 구별하시고 익혀두셔야만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조동사에서 나오는 관용적 표현 중에서 기억해야 될 표현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rather stay at home than go to school. would rather A than B죠. B 하느니 차라리 A 하겠다. 나는 학교에 가느니 차라리 집에 머물겠다. 이때는 would가 왔다라는 거 하는 건 주어의 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한 선택을 보통 표현할 때는 would rather A than B 형태를 사용한다. 이때 A와 B는 둘 다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I had better stay at home. 나는 집에 머무르는 게 낫겠어. had better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게 좋은 것 같아. 강한 의지라기보다는 그냥 보통의 선택을 의미하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는 게 낫다. 지난 시간 may에서 나왔죠. may as well 동사 원형과 뜻은 같은데요. had better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상대방에게 충고하는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손 윗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나 보통 동생들에게 너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는 표현을 쓸 때 had better를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The game is about to begin 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be about 동사 원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be about 동사 원형은 막 동사 원형 하려고 하다 이런 문장이 되고요.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때 씁니다. 나중에 부정사나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보시게 되겠지만 빨리 외워두시면 나중에 아마 편하시게 될 겁니다. Everyone is supposed to obey the rules. We are supposed to play football tomorrow. 두 예문이 있는데요.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친구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은 뜻이 두 가지입니다. 동사 원형 해야만 한다의 의무랑 동사 원형 할 예정이다의 예정이랑. 그래서 위의 예문은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의 의무를 나타내고요. 밑의 예문은 우리는 내일 축구를 할 예정이야 라고 예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be supposed 동사 원형은 의무와 예정 둘 다가 가능하다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